자, 저희가 이제 리눅스 방화벽, IP 테이블즈인데요. 자, 이 방화벽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여기 있는 이 방화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이쪽으로 막 번진다고요. 그쵸? 그걸 차단하기 위한 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말 그대로 이게 파이어월, 방화벽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이렇게 튕겨진다고요. 불이 이쪽으로 번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리눅스 방화벽을 우리가 이제 잘 다루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리눅스에 관련된 그 방화벽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실제 상용 방화벽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방화벽 IP 테이블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넷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넷필터. 자, 넷필터라는 거는 우리가 리눅스 안에는 이 커널. 우리가 사실 리눅스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에는 커널을 의미하는 거예요. 커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널은요.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애가 커널이에요. 커널이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커널.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커널을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눅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센토스는 리눅스가 아닌가요? 뭐 그것도 리눅스 맞죠. 근데 이제 이 커널 바깥쪽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중에 저희가 이제 쉘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쉘에서 이제 어떤 명령어를 치면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전체 내용, 그러니까 커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LS,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SSHD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많이 들어봤죠? 배포판. 이 배포판,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하는데 이 리눅스 배포판을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GNU 리눅스라고 합니다. GNU 리눅스. 그누 리눅스.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그누보드가 그 GNU가 그 그누 얘기하는 거예요. GNU. 그래서 그거를 GNU 리눅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리눅스 그러면 전체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커널을 지칭하는 말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줄여서 그냥 편하게 그냥 리눅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눅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넷필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패킷을 제어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패킷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자 커널 안에 패킷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고 얘 버릴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이 커널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실제 방화벽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이 IP 테이블즈는요. 말 그대로 이 넷필터를 제어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필터를 제어하는 도구. 그래서 이 안에는 stateful inspection, logging, 그리고 패킷 필터링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패킷을 제어하는 기능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IP 체인이라고 했었어요. IP 체인.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명령어가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명령어는 이렇게 IP 체인. 이게 이제 2점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전이 돼 갖고 현재는 IP 테이블즈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좀 기능이 확장이 된 그런 방화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P 테이블즈는 그럼 뭐냐? 넷필터 프로젝트의 일부로 사용자 영역에서 동작하는 명령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IP 테이블즈의 기능은요, 뭐 필터링도 있고
필터링은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들을 제어할 때 쓰는 거고요. 필터링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정수기 있죠. 정수기. 이 정수기는 물을 필터하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더러운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외부에서 이상한 공격에 관련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 IP 테이블즈에 의해서 이 넷필터가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얘가 들어가면 안 되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필터링. 그리고 로깅. 들어오면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로그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로깅이고요. 나트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자 외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외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보이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는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여기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여기까지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에 망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서 또 여기에 스위치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에 서버들이 쫙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네트워크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네트워크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외부에서는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얘도 내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로 외부에 통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주는 게 여기 있는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이쪽 지금 빨간색 쪽으로 들어가려면 얘가 이쪽으로 왔다가 얘가 뒤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인터넷으로 나가려면 얘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NAT라고 해요. NAT. NAT.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유기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기. 여러분들 공유기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네? 윈도우 10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윈도우 10 한 저기 20만원 넘어가는데 공유기 값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공유기 한 진짜 3만원 4만원 좀 더 싼 거는 진짜 2만원이면 사죠. 그럼 윈도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리눅스예요. 리눅스. 공유기는 다 리눅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리눅스의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내부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외부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장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tateful inspection, 그 다음에 string filtering, 리밋, 그 다음에 로깅, 그 다음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IP 테이블즈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서비스 IP 테이블즈 스타트나 아니면 세븐에서는 이 IP 테이블즈를 좀 더 확장해서 IP 테이블즈를 파이어월 D라고 하는 애로 이제 확장을 시켜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월 D를 내리고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파이어월 D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다 IP 테이블즈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요런 겁니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파이어월드를 내릴게요. 저희 파이어월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자, systemctl, 자, stop firewall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disable. 그렇죠. 뭐, 벌써 그냥, 여러 번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얘가 일단 내려오고, 부팅이 되면 여기 있는 파이어월 D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IP 테이블즈에 관련된 이 애를 사용하기 위해서 IP 테이블즈의 서비스 파일을, 서비스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u-y install IP tables 다시 services. 자, 요거를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firewall 7에서 사용하는 firewall 는 저희가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firewall 중지한다. 그 다음에 현재 방화벽 룰을 확인하는 게 iptables-nl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방화벽 룰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iptables-services 패키지를 저희가 설치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설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엔터. 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systemctl iptables 스테이터스로 보면 얘가 이렇게 disabled로 돼 있죠. 이거 안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한 이후에 우리가 systemctl로 enable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부팅 하더라도 얘가 다 올라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iptables 서비스 활성화. 이 서비스 활성화라는 건 부팅할 때 다시 얘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그대로 등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활성화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팅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놓고요. 지금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얘를 보면 얘가 기본이 룰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없는 거는 우리가 관련된 애들을 등록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관련된 애를 한 2가지 정도만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IP 테이블즈를 통해서 패킷에 들어오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여러 개의 테이블 중에서 우리가 필터라는 테이블이 있고 나트와 맹글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있는 이 필터 테이블 그리고 나트 테이블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주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필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터.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어떤 패킷을 우리가 이제 딱 판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내부를 딱 보고 얘를 허용할 거야 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패킷에 필터링 할 수 있는 저 필터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수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쳐보자고. 얼음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는 정수기도 있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찬물이 나오는 정수기, 시원한 물. 이게 중요할까요? 필터, 그렇죠. 찌꺼기를 거르는 필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얼음 나오는 기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고. 얘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방화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어떤 침입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패킷이 들어온단 말이죠. 공격이. 딱 보고 얘를 이거 막아야지 그리고 이제 탁 버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이 필터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우리가 이용해서 패킷들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필터 테이블은 오늘은 이제 필터 테이블만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한 2-3번만 연습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필터 테이블은 정책에 일치하는 패킷을
타겟으로 전달해서 액션을 수행한다.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패킷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말 그대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타겟은요, accept, reject, 그 다음에 drop, 그 다음에 log,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사용자 정의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accept, drop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accept는 말 그대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허용하는 거고요. drop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필터 테이블 안에 어떤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에다가 저희가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자, 이 체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IP 테이블즈에서 패킷을 제어하는 위치, 시점이다 라고 보시고, 테이블마다 이 체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이 네 필터에서는 체인이 인풋, 아웃풋, 포워드, 프리라우팅, 포스트 라우팅 이렇게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체인이 아까 우리 필터 테이블에 체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 들어오는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 필터 테이블이 인풋이 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킷을 제가 외부에서 이 ETH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더넷 0번 랜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랜카드로 들어오면 패킷의 흐름이 이 밑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쪽에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올 거면 위로 가는 거고요. 저를 통과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려면 이쪽 포워드라고 하는 이쪽을 체인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풋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인풋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인풋으로 들어와 가지고 로컬 소켓, 다시 얘기해서 실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소켓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소켓 지난번에 배웠죠? 네, 잠깐. 통신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통신. 그래서 들어올 때 여기로 갔다가 다시 아웃풋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풋으로 들어왔다가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 그대로 어떤 건물에 들어갔어요. 자, 들어오는 문은 이쪽이에요. 나가는 문은 저쪽이에요. 그런 거 있죠. 들어오는 문은 인풋이에요. 나가는 쪽은 아웃풋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남들하고 다르게 나는 나가는 쪽을 나는 들어가야지 해갖고 아웃풋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리겠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 인풋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얘는 그냥 이 복잡한 거는 조금 나중에,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여기까지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냥 패킷이 저한테 들어오면 인풋으로 들어갔다가 아웃풋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만 일단 갖고 한번 이쪽에서 한번 설정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IP 테이블즈 -NL, 원래는 L 하나만 쓰는데 여기에 이제 숫자로 지정한 것까지 우리가 숫자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N을 같이 써줘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현재 룰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저희가 지금 여기가 서버죠. 자, 여기가 서버인데 이 서버에 포트를 잠깐만요. 포트를 제가 이렇게 띄워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기가 22번 포트예요. 자, 22번 포트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가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포트 대 포트끼리 통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SSH를 띄워놓은 스탠드얼론 방식의 데몬이 떠져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방화벽이 딱 있어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이게 방화벽, 파이어월이에요. 그래서 파이어월이 딱 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들어온 쪽을 본 다음에 자기가 설정된 룰을 참고해서
얘 들어온 거를 내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서버고요. 여기가 클라이언트라고 해볼게요. 서버고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8.11이에요. 192.168.8.12번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8. 지금 1번이면 얘는 접속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8.12번이면 얘는 접속을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8.12가 이쪽으로 서버 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에 파이어월이 룰이 설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걸 본단 말이죠. IP 주소를 딱 패킷이 들어온 걸 딱 까서 보니까 출발지의 IP 주소가 8.12번이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8.12번 접속을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패킷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접속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호스트 OS가 8.1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얘는 이제 못 들어가고 버려진 거고, 얘가 딱 들어가니까 얘가 파이어월이 앞단에서 들어온 패킷을 딱 검사하는 거죠. 검사해서 봤더니 8.1번의 IP 주소는 허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설정을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설정을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설정까지만 딱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1은 로그인 성공, 그 다음에 8.12는 로그인 거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룰을 설정을 하려면 자, add를 이용해서 등록을 합니다. 요거는 룰을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IP tables -t 필터. 필터 테이블이라는 애에 등록을 하는데, 자, 마이너스 add는 input, 들어오는 문에다가 등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발지의 IP 주소는 마이너스 s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192.168.8점. 자, 지금 현재 IP 주소가 아까 몇 번이었어요? 1번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j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를 써줘요. 그러면 8.1은 accept,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방법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IP tables 자, 마이너스 t 필터, 자, 마이너스 add input, 자, 192.168.8.12번은 드롭, 아까 드롭이라고 했죠? 얘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방화벽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필터라는 애가 패킷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면 필터 테이블이에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죠.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룰을 딱 설정을 해놓고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면 얘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필터 테이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필터 밑에 인풋이라고 하는 체인이 있어요. 요거는 체인이고요. 자, 체인이라는 거는 패킷이 지나가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필터는 여러 가지 테이블 중에 우리가 이제 패킷을 우리가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필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룰을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8.12하고 11 두 개가 있죠. 자, 여기서 듀플리케이션 탭.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 1. 자, 지금 보니까 유저 1 사용자가 그대로 로그인을 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접속이 잘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8.12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8.12. 자, 8.12는 자, 여기서 SSH 자, 유저 1 골뱅이. 유저 1이 없으면 루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192.168.8.12번으로 11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얘가 접속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룰 두 번째 저희가 접속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을 시도해 보는 거죠. 접속 시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방화벽 롤 설정. 자, 접속 시도는 우리가 호스트 OS에서는 자, 요게 IP 주소가 192.168.8.11이니까 여기서 접속을 할 때는 터미널을 접속하셔야 돼요. 자,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2에서는 자, 192.168. 자, 우리가 게스트 OS 지금 서버2죠. 게스트 OS인 8.12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SSH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SSH 명령어를 이용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2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접속을 못합니다. 접속이 막혀 있어요. 접속이 막혀 있다. 자, 얘는요. 접속이 허용돼서 어떻게 해요? 자, 허용이 돼서 접속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죠. 얘는 접속이 거부돼서 접속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고 저희가 한번 룰을 직접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